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집사 잘자장 채널의 이지입니다. 밤잠을 주무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또 좀 편안한 리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샀던 책이었어요. 정말 오래됐는데 가격이 3,500원이네요. 떡볶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산 책인데요. 제가 그냥 아름다운 사람에게 주고 싶은 책이라는 제목이 너무 예뻐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문득 책장 정리를 하다가 그걸 발견해서 보는데 정말 너무 내용이 따뜻하고 막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책 시리즈인데 이 책을 적으신 분이 엽근이가 신세미 작가님이시네요.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잡지사 기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초판이 2001년도에 나왔어요. 정말 네, 출판사는 오늘의 책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이별 고독한 당신의 새벽을 위하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별 고독한 당신의 새벽을 위하여. 추억이란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것입니다. 생화처럼 싱그러운 향기는 없지만 오래오래 마음속에 액자처럼 걸려있는 것. 그리하여 본래의 빛깔이나 향기는 사라졌다 해도 꽃잎이 찢기고 땅에 떨어져 썩는 그 누추한 말로를 자초하지 않고도 우리는 사랑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쪼리, 일로와. 쪼리, 일로와. 어떤 가난한 탄광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쁜 소녀와 마음 착한 소년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소녀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녀에게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소녀는 장차 꿈의 출구가 되어줄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더 넓은 세계로 가고 말 거야. 지긋지긋한 가난과 좁고 답답한 탄광마을에서 자신을 탈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소년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녀는 자신의 야망을 키우듯 소년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머지않아 그가 크게 출세해서 자신을 기차에 태우고 대도시로 데려다 주리란 상상을 하면서 소녀는 탄광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틈틈이 옷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그동안 소녀는 막장에서 일하며 대학 입학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광부였던 소년의 아버지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바람에 소년은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본업이 되고만 것이었지요.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에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했던 이 소년 가장의 미래는 동굴 속처럼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윽고 청년이 된 그가 군입대를 하게 되었을 때 역시 다 자란 숙녀가 된 어릴 적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다시는 탄광으로 돌아오지 마. 이곳엔 희망이 없어. 이런 곳에서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청년은 그녀에게 자기는 훗날 기관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녀는 뛸 듯이 기뻐했지요. 청년이 기관사가 되면 그가 운전하는 기차를 타고 대도시로 나가는 꿈을 꾸면서 그녀는 몹시 행복해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청년은 그녀를 기쁘게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어려운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독학으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기관사가 되기 위한 시험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제대를 하게 되었을 때 청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다시는 탄광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기관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녀와 결혼해서 가족들과 함께 대도시로 떠날 생각이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 아이 때문이라면 잊어버려라. 그 아이는 벌써 제 꿈을 찾아 떠나버렸단다. 어머니의 말대로 그녀는 이미 대도시 출신 광업소장과 사랑에 빠져 고향을 떠난 뒤였습니다. 청년에게는 더는 살고 싶지도 않은 세월이 1년쯤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남자에게 버림받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서 만난 그녀는 몹시 지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고향 가까운 마을에 작은 양장점을 차리고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갑니다. 낮에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밤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 아름답던 소녀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떠나고 돌아오는 건 항상 네 몫이었지. 언제라도 날 떠나고 싶으면 가도 좋아. 청년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남자를 잊지 못하던 그녀는 마침내 또다시 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넌 내 고향이야. 하지만 그 남자는 나의 꿈이야. 그 남자를 가질 수는 없어도 그 남자가 속한 세계만큼은 갖고 싶다고 말하며 몇 번이고 청년을 떠났다 돌아온 그녀는 슬픔조차 말라버린 텅 빈 눈망울로 청년을 응시했습니다. 청년은 결국 그 허황된 꿈의 세계를 쫓아 떠나는 그녀의 등 뒤에 고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청년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그녀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대도시의
이곳저곳을 향해 기차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고향 같은 것입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떠나지만 외로울 땐 제일 먼저 고향을 떠올립니다. 그리하여 지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던 건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도 고향처럼 변함없이 따뜻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볼프강 볼헤르트. 우리는 모두 고향을 그리워한다. 우리는 그곳이 고향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곳을 그리워한다. 어떤 사람은 혼자 식탁에 앉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확실히 혼자서는 하기 쓸쓸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하기, 또는 첫눈 오는 날 혼자 외출하기 등등.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잠들 수는 있어도 같은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혼자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혼자라는 쓸쓸한 명제를 극복해보고자 누군가를 내 마음속으로 불러들입니다. 고독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다정한 관심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름다운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어쩌면 당신은 아직도 그런 사람 하나를 찾지 못해 늦은 밤 혼자뿐인 식사에 목이 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사람도 지금 어디선가 당신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머지않아 그 사람은 당신을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예쁘게 가꿔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무의미한 탄식으로 흘려보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쓸쓸해지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라면을 한 개 끓여 먹더라도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서 제대로 식탁에 차려놓고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같이 영화 볼 친구나 애인이 없다고 해서 휴일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보다도 혼자 있을 때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마음을 움츠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곧 주눅이 들고 말 테니까요. 당신 스스로 자신을 최고의 주인공으로 대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 자신이니까요.
시간을 다스리는 기술에 따라서 당신은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시간이란 달리는 말과 같아서 고삐를 움켜쥐고 달리는 말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놓치고 나고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시간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기품이란 목숨이 끝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자세, 즉 어떤 경우에도 개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자세를 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탕해지기 쉽습니다. 방탕해진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기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에 기품을 잃어버린 사람만큼 초라한 존재는 없습니다. 쪼리, 당신은 고독조차 소중한 경험으로 가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상대방의 아픔도 너그럽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어이 당신 곁을 떠났습니까? 이럴 땐 잊으려는 노력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그 사람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세요. 보고 싶으면 그리워하고 울고 싶을 땐 실컷 울어도 보세요. 당신이 시련의 아픔을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큰 상처가 되어 당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애는 시간을 잊게 하지만 시간은 연애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수레바퀴 아래 당신의 상처가 묻힐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의 아픔을 객관화시켜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중심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확실히 이별 그 자체는 사랑의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슬을 맞으며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꽃처럼 이별의 슬픔 앞에서도 도도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라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결말은 아직 당신의 열정이 식지 않았을 때 이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도 열정도 다 식어버린 상태에서 습관적인 만남을 계속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서로 미움을 갖지 않은 채로 헤어질 수 있는 걸 기꺼이 은총으로 받아들이세요. 결코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동안에 떠났으므로 당신과 함께한 추억은 고스란히 좋은 기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언젠가는 빛을 잃어갈 사랑을 떠내보내는 대신에 영원한 사랑의 테마인 추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추억과 더불어 성장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다만 화병 속에 싱싱하게 살아있던 장미꽃이 시들었을 때 곱게 묶어 벽에 매달아 놓고 오래도록 감상하듯이 그 추억을 음미하십시오. 추억이란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것입니다. 생화처럼 싱그러운 향기는 없지만 오래오래 마음속에 액자처럼 걸려있는 것. 그리하여 본래의 빛깔이나 향기는 사라졌다 해도 꽃잎이 찢기고 땅에 떨어져 썩는 그 누추한 말로를 자초하지 않고도 우리는 사랑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이별을 택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저마다 끝을 맺는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들에겐 이별이 서로의 가슴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닿지 못한 인연이라면 이쪽에서 깨끗이 정리하고 돌아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녀관계란 그 어떤 명분이나 당위성으로도 강요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상대방에 대한 연민 때문에 유지될 수밖에 없는 관계는 바닷속에 세워진 모래성만큼이나 고무한 것입니다. 당신이란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지금은 쓸쓸하고 외롭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아껴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함부로 절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청춘을 빛나게 하지만 그것이 인생 전체를 구원해주지는 못합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몹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당장의 슬픔에 발목 잡히지 말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윽고 먼 훗날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지금의 시련이 당신의 생애의 퇴보가 아닌 가장 빛나는 도약의 발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은총의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은 새벽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사랑도 가고 밤새도록 당신의 슬픈 넋두리를 들어줄 친구도 없을 땐 훌쩍 여행을 떠나보세요. 낯선 곳이라도 좋고 오래도록 떠나 있었던 어릴 적 고향이라도 좋습니다. 예정에 없던 여행을 떠나는 것은 때때로 지친 일상의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이별의
객체로서 살아왔던 건지도 모릅니다. 떠나는 사람의 뒤에 남아 망연자실 슬픔을 달래야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버거웠다면 그 슬픔조차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시간, 다른 상황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한적한 변두리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름 모를 간이역에 내려 이방인처럼 거리를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이별이 오늘의 당신을 구속한다면 과감하게 현실을 떠나보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탈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슬픈 노래는 슬픈 운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슬픔의 가시덤불 속에서 상처를 키우며 탄식하지 말고 그 슬픔을 걸음으로 하여 보란듯이 홀로 일어서십시오. 다시 돌아와 쉴 곳을 마련해 두고 떠날 수 있다는 건 분명 행복한 일입니다. 당신은 유배지가 아닌 영혼의 쉼터를 찾아 잠시 탐험을 떠나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힘든 이별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시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이 그 아픔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면 한 열흘쯤 미친 듯이 슬픔에 빠져 지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0하루째 되는 날부터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전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렸을 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좀처럼 시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면 절대로 그에게 애원하는 모습 따윈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떠난 사람의 마음이 다시 돌아서진 않습니다. 오히려 둘 사이를 정리해야겠다는 그 결심만 확고해질 뿐이죠.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가 떠나면서 당신의 존재 가치까지 갖고 떠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며 그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낭만적인 신화에 불과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땐 상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단점투성이에다
당신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미련을 갖고 연연하느니 차라리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비록 사랑을 잃었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당신은 사랑에 빠져 친구들을 소홀히 대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부터라도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해보세요. 틀림없이 친구라면 당신이 순조롭게 지금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시련으로 인해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책임까지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을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한때나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가졌던 당신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때 세간에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적도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인 도덕관념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관념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랑은 그 당사자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시작된 사랑이 그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의 슬픔과 고뇌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랑, 축복받지 못하는 사랑임에도 그것은 이미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당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기에 가능하면 그 사랑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축복받지 못할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당신의 마음을 붙들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금지된 사랑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회라는 굴레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이 존재할 뿐이죠. 희망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희망에 매달리는 사람들,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별을 부정하려는 사람들, 뿌리도 있고 싹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하여 사랑에 빠질수록 외로운, 절망이 유일한 담보가 되는 슬픈 사랑. 만약 이런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나는 그에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사랑하라고, 비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과
소외가 당신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더라도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그 사랑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만나더라도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의지를 앞서가게 마련이니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 없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훗날 그와 함께할 미래가 없다 해도 그 사람은 영원히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인다고 해서 적당한 선에서 그를 향한 마음조차 끊어버리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라 볼 수 없겠죠. 그건 다만 한때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둘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닌 밀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을 함께 있더라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이룬 하나의 세계입니다. 시인 랑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둘이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별 챕터이다 보니 조금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조금 허전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가슴에 깊이 남는 구절은 사랑할 수 있을 때 미래를 보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라는 그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밤이지만 모두들 편안한 마음으로 잘 자요.